번째, 5월 10일, 11일 아침에 소견세자 상에 상복을 갖추어 입었다. 오후에 판관과 함께 활 30수를 쏘았다. 저녁에 물을 붓듯이 비가 쏟아지다가 적시 개었다. 종복남이 철을 얻은 듯한 기미를 처음 알았다. 저녁에 여러 친구들과 함께 동방급제자 유익선이 머무는 집에 방문하여 취하도록 마시고 밤이 되어 각자 돌아갔고, 나는 술 기운을 빌어 설매의 집에서 몰래 잤다. 아미 울산에서 데려온 종이 주인 박치문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아내를 들인 모양인데 아마 눈 감아준 모양입니다. 5월 12일 아침에 관역틀을 고쳤다. 비가 먼지가 적실 정도로 내렸다. 영의 사람 이윤신을 만났다. 동관진 첨사 임명시 병사에게 먼저 알릴 것이 있어 경성으로 간다고 하였다. 나의 처소에 오기를 청하여 같이 머물렀는데, 밤이 되어 차례로 마음속에 품은 것을 이야기할 때 이윤신도 홀레된 어버이가 있다고 하여 주객이 함께 눈물을 흘렸다. 성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즉시 경성으로 출발하였다. 이때 아마 박계숙은 상치를 하고 혼자가 된 모양입니다. 5월 13일 출신 군관들의 종과 상이야의 종, 그리고 그 외에 각 부서의 하인들이 연어를 잡는 그물을 만들고자 피나무 껍질을 채취하는 일로 산에 올랐다. 병령 군관인 전내성 김대가 경성에 와서 만나보고는 곧 행령으로 갔다. 김대는 강화 사람으로 죄를 지어 경성에 기양 와 있는 사람이다. 부사는 객사에 나와 업무를 보지 않았다. 판관과 함께 객사에서 활 40순을 쏘았다. 상이야라는 말은 향청을 가리키는 말이고, 여기서 내성이라는 것은 말과 수레 같은 걸 보던 사복시, 궁궐의 사복시 말단벼슬입니다. 5월 14일 해서 5월 24일 우후와 고령진 첨사가 또 왔다. 경흥부사 이응징이 경성에 가는 길에 들렸다. 늦은 오후에 병마우후 경성부사 해령판관 나 숙회 박병간 8명이 편을 나누었다. 우리 편은 해령부사 해령판관 박경간이었고, 상대편은 병마우후 경흥부사 고령진 첨사 숙회였다. 활 10순을 쏘았는데 비겼다. 나와 박군실, 숙회 모두 50발을 명중시켰다. 만호 허정도가 경성에서 왔다. 기와런을 만드는 일은 기밀이므로 소문나지 않게 감독을 잘하여 일을 마무리하고 청의 차사가 두만강을 건너는 즉시 돌아오라고 하였다. 아마 이 기와를 만드는 일을 청나라에서 알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기와를 만든다는 것은 군사시설 건물을 늘리는 거니까 청나라에서 못하게 했던 모양입니다. 5월 25일 일행이 각자 새벽 일찍 돌아갔다. 부사와 판관이 활을 쏘자 하여 우리 8명이 함께 볼하진으로 갔다. 활 5순 정도를 쏠 무렵 청의 차사가 이미 변경을 넘어 도착했다는 기별이 왔기에 즉시 말을 달려 돌아왔다. 집에서 3월 초 7일에 보낸 편지를
받아보았는데 놀라고 기뻐서 열어보기도 전에 눈물이 무수히 흘렸다. 볼하진 첨사가 접대를 위해 또 한 말을 타고 왔다. 청나라 사람 4명이 먼저 이쪽 변경으로 넘어왔는데 접대 후 저녁 무렵에 강을 건너 돌아가고자 하였다. 5월 25일, 6일에서 6월 15일 의향의 어미가 내려와서 그 딸을 심하게 때렸다. 비가 내렸다. 화살 만드는 것을 벌어 군기에 가다가 족병이 났다. 급히 청의 차사 처소로 가서 웅담을 얻고자 하였으나 웅담은 없다고 하며 차고 있던 큰 칼로 빨리 발목을 잘라버리자 하며 발등을 치니 통증이 없어졌다고 하니 대장부가 아니다 하면서 서로 웃다가 돌아왔다. 숙덤을 50-60군데 뜨니 차도가 있었다. 의향은 저자 박치문의 방직기이고 그 어미가 딸을 때린 것은 전날 의향이 천익이라는 전쟁시 입는 관복인데 이걸 재단을 전문해가지고 옷감을 버린 것 때문에 저자가 크게 화낸 일 때문에 딸을 때린 모양입니다. 6월 16일 의향의 어미가 돌아갔다. 박경강과 더불어 청의 차사를 배웠다. 술을 권하여 소주로 큰 주발로 한 잔 마시고 취하여 돌아오는 길에 대통관 김거본이 보질다진의 옷을 벗기고 머리털을 잡아 끌어내니 급하게 달아났고 추격하였으나 따라잡지 못하였다. 대통관이라는 말은 통역관인데 병자호란 이후에 청나라에서 조선인 포로 또 혹은 그 후손 중에서 뽑아가지고 조선과의 관계적인 사물을 보게 한 일종의 청나라 배설입니다. 보질다질이라는 것은 뜻이 없고 여진족의 이름을 아마 소리 나는 대로 기록한 겁니다. 6월 17일에서 6월 27일 풍산보 만호가 행령에서 왔고 사내의 종이 각과 스스로 마련한 양식을 가지고 왔다. 10개월 근무를 마친 자를 방언하라는 감령의 간문이 오니 뜰뜻이 기뻐하였다. 이 아이 침장인 애항과 억년이 천익을 완성하였다. 의향이 천익을 만들지 못하니까 바느질 전문인 침장에게 부탁해서 만들었습니다. 6월 28일에서 윤 6월 6일 아침 일찍 부령을 향해 출발하였다. 영내의 이윤신이 질만이 되어 돌아가는 편에 집으로 편지를 붙였다. 탄광과 여러 동료들과 함께 남문루에서 50순을 쏘았다. 질만이라는 말은 임기 종료를 말합니다. 6월 7일 부사가 유두들 때문에 서문 밖 강변으로 나갔다. 우리는 인면수와 노를 많이 잡아 해를 떠서 먹었다. 6월 8일, 윤 6월 8일 활 20순을 쏘았다. 아침에 본보의 토착 공간 및 신출신 공간 등 수십 명이 처소의 울타리 밖 길거리에 모이는데 김사령의 종이 말을 타고 지나가므로 내가 공관청 하인을 시켜 잡아와 때리려고 하다가 참고 그만하였다. 때문에 사령이 크게 놓아여 욕을 무수히 하였는데 나는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다. 조금 지나서 종복남이 말풀을 베러 갔다가 오다가 사령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사령이 물러간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부사가 나와 업무를 볼 때 여러 군관들이 함께 진정하였다. 모두 김사령이 이치에 닿지 않는 행동을 본대로 이야기를 하니 부사가 사령을 잡아와 조산보로 벌부방을 보내려고 하므로 내가 고하기를
그가 비록 함부로 굴고 버릇이 없었으나 같은 동료이며 더구나 동방의 급제자로 삼천리 밖 외지까지 동무삼아 동해온 사람이니 벌부방은 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고하니 그 벌로 조삼보에 부방하는 것은 하지 않게 되었고 그 대신 권장을 때리려고 했으나 이것 또한 내가 간절하게 빌어서 때리지 않았다. 이 노비가 군관들 앞으로 말을 타고 간 건 당시로서는 아주 큰 죄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윤 6월 9일에서 윤 6월 16일 부사의 별실이 오른쪽 손바닥에 병으로 침을 반쯤 꼽다가 살 속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침이 부러졌다. 뽑아낼 방법도 없고 통증이 심하다 하여 나에게 그 예리한 칼로 침이 들어간 곳을 파내도록 하였다. 침을 뽑아내기 위해 부사와 함께 들어가 진암석을 붙여 상처 부위에 댄다고 속이고는 날카로운 칼날로 재빠르게 구멍을 내어 침을 뽑아내었는데 침의 길이가 4푼 정도 되었다. 다행히 차도가 있었다. 여기서 별실이라는 말은 아마 첩을 이야기하는 모양이다. 윤 6월 17일에서 윤 6월 26일 보령진 첨사와 벌하진 첨사가 왔다. 부사편은 숙회, 석지암, 박경감, 박정로, 최성희, 허겸, 풍산보 만호, 김신이고 보령진 첨사편은 허정도, 박성립, 이흥남, 진식, 벌하진 첨사, 박익진, 최원립, 나이다. 편을 나눌 무렵 군관청 장무 허겸이 부사에게 구하기를 박시문을 이야기합니다. 군관청에서 벌을 받고 있어 활쏘기에 참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라고 하여 부사가 묻기에 무슨 일로 벌을 받느냐 하였다. 답하길 토착 군관을 향해 너희들은 모두 호반적자라고 하였으니 비록 가벼운 농담이라 하더라도 말이 극악함으로 벌을 주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부사가 웃으며 말하길 박모는 진실로 옳은 말을 하였다. 고려인 첨사, 벌하진 첨사, 풍산보 만호도 모두 말하길 박모는 가히 정직한 사람이다 하였다. 서로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서로 한때의 농담으로 벌을 주는 것을 보니 무식함이 심하구나 하였다. 부사가 허겸을 뜰 아래 잡아다 곤장 8대를 때린 후 삭출하고 정윤신을 대신하게 하였다. 활 10순을 쏘아 우리 편이 크게 잃고 태단도 모두 이겼다. 허국촌이 큰 숫소를 잽싸게 잡았다. 병영에서 특별히 조총 제작의 감독을 맡기기 위해 숙회와 나를 즉시 보내라는 전문이 왔다. 밤이 되어 큰 잔치를 열고 한밤중에 파하였다. 호반적자라는 말은 오랑캐와 같은 반역자라는 뜻인데 변방에 살고 있는 토착 군관들은 평상시에 여진족들과 왕래를 하면서 지내고 전시에도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을 지적한 모양인데 이에 모두가 동의를 했습니다. 또 삭출이라는 말은 어떤 명단에서 빼버린다는 말인데 허겸이 장모였는데 아마 그 장모직에서 삭출당하고 정윤신이 대신하는 모양입니다. 6월 27일에서 7월 1일 아침에 부사에게 하직 인사를 올리고 판관에게도 인사를 하였다. 식후에 바로 출발하여 비석머리에 도착하였는데 벌하진 첨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군관청에서 전별차 음식을 보내놓고 많이 모여 있었다. 숙회의 방직기 설아와 동생 설현, 사촌 설매, 삼촌 애향, 월매, 죽향, 조지,
기란, 애란 등이 모두 모였고 의향도 와서 전별련을 열어 많이 마셨다. 해질 무렵에 출발하여 늦게 풍산보에 도착하였고 하여 머물렀고 여러 동기들도 도착하여 함께 머물러 작별하였다. 그 애향을 삼촌이라 한 것은 단순히 촌수만으로 헤아려서 말한 것 같습니다. 고모나 이모쯤 되는데 요즘은 뭐 주위에서 장아버지를 삼촌이라 하는 사람이 많은데 한번 생각해 볼 점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